됐어요. 해볼게요. 24년 10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4번부터, 아니죠, 37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우리의 의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소재가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커트에서는 한 가지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내용이 반전이 된다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부터 반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 컨벤셔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규범적인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전통적인이에요. 전통적인. 관습적인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관습적인, 전통적인, 트레디셔널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통적인 의학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이겠지. 전통적인 의학은 오랫동안 바로 나오는 롱이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무엇을 믿어왔어? 전통적인 의학은 뭘 믿어왔냐면 depression, 주 소재 단어 나왔어요. 우울증. 전통적인 의학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무엇을 믿어왔습니까? 우울증이 뭐가 원인이 된다? 수동. 우울증은 이거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우울증이 뭐 때문에 생겨난다? 불균형 때문에 생겨난다. 무엇에? 뉴로 트랜스미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뉴로라는 게 뇌라는 느낌이라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이란 뜻이에요. 뉴로라는 게 뇌신경, 트랜스밋이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전달 물질로 해석이 됩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들 어디에서? 뇌 속에서 뇌신경 전달 물질들의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난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한 거죠? 옛날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무엇을 유발한다? 우울증을 유발한다 라고 믿어왔대요. 전통적인 의학이니까 옛날로 대체를 했어요. 옛날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초래한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However, 반전됩니다. However, 반전됩니다. 하지만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대요. 무엇에는? 이러한 설명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설명은 이 부분이겠죠.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난다? 아니,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옛날과 관련된 관점은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This is because the imbalance of substance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네. 왜냐하면 this is because y 개념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은 무엇의 불균형? 물질들의 불균형인데 substances, 물질들 어디에서? 뇌에서의 물질들의 불균형. 아까 나왔던 거네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요. 그쵸? 왜냐하면 뇌 속에서 물질들의 불균형은 무엇이다? 실제로 결과이더라. 무엇의 결과? 우울증의 결과래. 됐어? 아까 뭐라 그랬지, 시연아? 뇌신경 전달 물질이 원인이야. 그쵸? 그런데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아니거든. 우울증의 결과가 물질들의 불균형이야. 뭐가 아니라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의 결과래. 아, 잠깐만. 그러면 완전히 반대네요. 그쵸?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무엇을 초래한다? 뇌신경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네.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아, 뇌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라고 믿었어요, 도영아. 오늘날은 어떻다? 아니야. 우울증 때문에 뇌 자체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반전이 된 거 맞죠?
첫 번째 소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뇌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초래한 건데 오늘날에는 무엇이다? 아니다. 우울증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반대 개념이에요. 여기 이해했으면 나머진 끝입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필자가 너무 친절해. 우울증이 유발하는 거예요. 뭐를? 우울증이 감소를 유발하는 거야. 어디에서? 뇌 물질들의 감소를 우울증이 유발하는 거야. 우울증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를 유발하는 거야. 됐습니까? such as 뭐와 같은 물질들, such as 뭐와 같은 물질, 세르토닌과 노아드레날린. 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뇌신경 전달 물질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과 같은 뇌신경 전달의 물질들의 감소를 유발하는 거야. 이 말이네. 우울증이 바로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야. 불균형이 우울증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야. 됐죠? 우울증은 감소를 유발합니다. 뭐가 아니라 not a decrease in brain substances. 뭐가 아니라, 잘 봐. 이건 또 한 번 더 옛날 관점이야. 뭐가 아니라, not이 나왔나요? 그러면 부정어 떴으니까 동사하고 같이 살짝 묶어주면 해석이 더 수월해요. 뭐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아름아. 뇌에 있는 물질들의 감소가 이걸 유발하는 게 아니라, 뭘 유발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또 설명한 거예요. 그쵸? 옛날에는 어땠다고 윤서야? 옛날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가 그러한 불균형이 우울증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라 우울증 자체가 뇌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를 유발하는 거니 요 부분이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했지만 오늘날에는 아니냐.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우울증이 결과였지만 요즘에는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감소가 생기는 거야. 됐죠? In this revised cause and effect, revise라고 말하면 이게 수정하다, 개정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거 분사니까 수정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하면 되지. 원인과 결과니까. 됐죠? 이렇게 수정된 인과관계에서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수정이 된 인과관계야? 다시 원인과 결과를 다시 보세요. 옛날에는 어땠어? 우울증이 결과였어. 그쵸? 오늘날은 어때? 우울증이 원인이야. 인과관계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변화된, 수정된 인과관계에서 보면 바로 핵심이 무엇이야?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reframe 해야 됩니다. 원뜻 재구조하다라는 뜻이죠. 재구조화하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울증을 무엇의 문제로? of consciousness. 의식이죠. 우울증을 의식의 문제로 다시 만드는 것이 핵심이더라. 맞는 말이지. 왜?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여기 다시 봐봐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기면 의식도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그치? 우리의 의식도 불안정해져. 그치? 왜냐면 뇌에는 많은 전달 물질이 있을 건데 그러한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식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장이 무엇이라고요? 결론. 우울증은 무엇의 문제다? 의식의 불안정과 관련된 문제로 다시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최근 10년 사이만 봐도 그래요. 10년, 15년 전에만 보면은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질환 있잖아요. 그거 숨겨야 하는 질환이었거든요.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특히 강사들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겉으로는 밝지만 속은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우울증에 걸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어이? 네 정신 상태가 어떻길래 우울증에 걸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야? 네 정신 상태가 썩어서 우울증이 생긴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야. 오늘날은 어떻다? 아니다. 우울증이 생겨서 정신이 불안정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옛날엔 어떻다고요? 네 정신이 불안정하니까 우울증에 걸렸지. 오늘날엔 어떻다? 아니야. 우울증 때문에 정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인과관계가 바뀌었습니까? 네. 인과관계가 바뀌었어요. 정서적 문제 때문에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감소로 인해서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생겼을 거야 라고 여겼던 과거와는 당시 아니야. 우울증 자체가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야. 우울증이 의식의 문제야 라고 여기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입니다. Our consciousness is a more fundamental entity. 우리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 생각, 의식은 더 fundamental하다. 근본적인이란 뜻이죠. 더 근본적인 무엇이다? entity. 실체이더라. 자, 설명할 거예요. 근본적인 실체이더라. that goes beyond. 주관대로 쫙 묶어볼게요. 위치 괜찮겠죠? 여기까지 역할을 끼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실체야. 됐어? 좀 이따 설명할게요. goes beyond. 이게 뛰어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뛰어넘는 실체입니다. 무엇을 뛰어넘는? 기능. 단지 뇌의 기능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뇌의 기능을 뛰어넘는 거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까요? 뇌의 기능을 뛰어넘는다라는 건 뭐냐면 뇌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뇌를 뛰어넘는 실체이더라. 조금 이상한가요? 생각과 정신과 정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죠? 시연아, 네 생각을 끌어내는 거는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울걸요? 왜냐면은 네 생각은 눈에 안 보여요. 그쵸? 진서 생각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끌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날엔 어떻다? 아니다. 의식, 생각, 정서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실체 아니에요? 실체는 뭔지 알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의식은 뇌의 기능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실체이더라. 그러면 의식과 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뇌를 뛰어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뇌의 기능 이상 됐습니까? 뇌의 기능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실체이더라. 따라서 의식은 실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이걸 의미하겠지? 그러면 다시 우울증 얘기를 하다가 왜 의식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다 수집이 될 겁니다. The brain is no more than an organ of consciousness. 야, 한 번 더 이렇게 멋지게 말하네. 뇌는 무엇입니까? No more than 하나로 묶어주세요. 뇌는 뭐뭐보다 더하지 않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only의 느낌으로 잡으면 편합니다. 뇌는 무엇이다? 단지 신체 기관일 뿐이다. 무엇의? 의식의 기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금 나온 문장이랑 똑같네요. 의식이 뇌를 뛰어넘는다. 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뭐라고? 다시 한번 뇌는 여기 부분이에요. 뇌는 의식의 신체 기관일 뿐이다. 그럼 이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뇌는 의식의 신체 기관일 뿐이다. 옛날 과학은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뇌를 더 중점적으로 봤어요. 왜?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봤지. 그래서 이런 말도 많잖아. 잠재의식적이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아름이의 의식을 끄집어내는 거 어려워요. 시연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과학은 뇌를 중점적으로 봐서 야,
뇌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생긴 거야. 뇌를 중점적으로 봤다면 오늘날은 아니다. 뇌는 의식의 기관일 뿐이다. 그럼 여쭤볼까요? 도영아, 뇌는 의식의 기관이야. 그러면 뇌가 더 중요한 거야? 의식이 중요한 거야? 뇌는 의식의 기관일 뿐이니까. 그렇지. 의식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뇌는 의식의 기관일 뿐이야. 의식은 뇌를 뛰어넘어.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돼. 우울증은 의식의 불안정에 영향을 끼친 거지. 미리 얘기해 볼까요? 우울증은 뇌에 문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뇌는 의식의 기관일 뿐이니까. 우울증이 뇌에 문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의식에 문제를 끼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장은. 그리고 여기서 수집이 된다는 거고요. 미리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해하면 끝이에요.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럼 시간 낭비예요. 의식이 뇌를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뇌는 의식의 기관일 뿐이라는 거는 도영이가 말한 것처럼 의식이 더 중요한 거지. 따라서 우울증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문장 끝.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뇌를 의미해요. 만약에 뇌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쵸? 뇌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쵸? 뇌는 의식의 기관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the root cause네. 얘들아, 루트가 뿌리라는 뜻이 있지. 뿌리.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됐니?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of depression.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또한 왜곡일 것입니다. 무엇의? 우리의 상태. 무엇의 상태? 의식의 상태의 왜곡일 것입니다. 응? 뇌는 의식 그 자체가 아니죠. 뇌와 의식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다? 우울증의 원인 자체는 바로 의식의 상태를 왜곡하는 것이더라. 그러면 의식의 상태를 왜곡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여기서 알려줘요. 의식의 상태를 왜곡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의식, 그러니까 어떤 의식? 주관대 that has lost its sense of self and the meaning of life. 이런 의식의 상태네 결국에는. 어떤 상태? 주관대의 has lost. 잃었던 의식. 무엇을 잃었지? 바로 sense of self. 이게 아마 자아감일 거예요. 자아를 잃게 된 의식. 그리고 무엇도 잃었대? 헐, 이러면 안 되는데. 인생의 의미와 자아를 잃게 된 의식. 이게 바로 의식의 왜곡이 되는 거죠. 그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삶의 의미를 잃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아감을 잃게 된 의식을 가지고 있나 봐. 그렇다면은 확실한 건 뭐예요? 우울증은 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쵸? 우울증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은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의식을 왜곡하는 것이고 어떤 의식의 문제가 생긴다? 방금 본 것처럼 자아를 상실하고 뭐가 됩니까? 인생의 의미도 잃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섭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우울증은 그래서 자아상실과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되는 의식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겠죠. Such a disease of consciousness.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그러한 질병은 무엇의 질병? 의식의 질병. 그치 얘들아? 의식이 병든 거 맞지 않아요? 자아를 잃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되어서 이게 의식의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아를 상실하면 우리의 의식이 많이 아프죠. 그쵸? 이러한 의식의 질환은 may manifest 할 수 있다. 이 단어 뒤에 나올 거예요. manifest, 발현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고 오늘 수업 뒷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저는 안 쓸 거예요. 한번 제가 적었으니까. 그러한 의식의 질환은 이렇게 의식이 아프고 의식이 고통스러운 건 그 자체로 나타나겠습니다. 무엇의 형태로서? 그렇지. 우울증의 형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했죠? 하나도 안 어려웠죠? 의식이 아픈 것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의식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현된다? 우울증의 형태로서 발현되게 될 것이다. 끝! 하나도 안 어렵다고요. 소재 두 가지 나왔습니까? 우울증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점 나왔습니까? 네, 첫 번째 커트에 나오게 되었죠. 두 번째 내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우울증과 의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나왔었고 여기 문장도 제가 충분히 다 설명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다시요. 그러한 의식의 질환이 뭐라고? 의식이 아파요. 자아를 상실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서 의식의 질병이라고 부른 거고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울증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뇌입니까? 우울증의 원인이 뇌예요? 뭐 뇌가 뭐 우울증을 초래해요? 그게 아니라 의식의 문제가 바로 우울증의 원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있으시다면은 그 사람이 의식이 아프구나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뇌가 아프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의식이 아프구나 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식의 질병이니까요. 38번 심리학은 과학적 전문 분야다. 심리학은 과학적 전문 분야다. 그 첫 번째 문장을 제가 딱 읽으면서 요즘 세상의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심리학은 과학적인 전문 분야예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제가 전반적인 소재를 전달할게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common account. 여기선 계좌란 뜻이 아니라 설명, 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다시 흔한 이야기들은 됐습니까? 무엇에 대한 흔한 이야기? Human nature. 이게 자연이 아니라 속성, 본성이란 뜻이 있죠. 인간 본성에 대한 흔한 이야기들은 that, 그게 무엇이냐면 조심. 여기서의 that은 주관대가 맞는데 얘가 선행사인가? 윤서야, 얘가 선행사면 동사에 s가 붙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는 account네요. 그래야 수일치가 맞죠? 조심하십시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흔한 이야기들이 뭐냐면 that float around in society. 여기까지 끊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주어가 common account고 이 친구하고 어울리는 실질적인 동사가 여기에 있네요. 플롯은 어떤 뜻입니까? 둥둥 떠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둥둥 떠다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둥둥 떠다니다. 무슨 말이야? 돌아다니다. 맞죠?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흔한 설명들. 됐어요?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흔한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혼합된 겁니다. 무엇이 혼합이 됐어요? 무엇이 섞인 겁니까? 추측들, tales,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plain silliness, 순전한 어리석음. 이런 것의 혼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안 어려워요. 첫 번째 문장 얘기했으니까 소재 전달해야 되죠?
I는 내성적일 것이다. E는 외향적일 것이다. J는 계획적일 것이다. 얘는 혈액형. B형은 또라이일 것이다. 진서 혈액형. AB형. AB형은 완전히 사이클일 것이다. 윤서. O형은 너무 우유부단할 거야. 도영이. B형은 너무 사교적이고. 서영이. B형도 사교적. 그래요. 아름이는 B형. 시연이는 O형. O형은 우유부단할 거야. 아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혈액형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었고 뭐죠? 그 MBTI, 그렇죠? 뭐 ENFP, 뭐 INFJ에서 저 사람의 성격은 이럴 거야. 에? 그거 다 뭐예요? 추측과 이야기와 어리석음의 혼합물일 것이다. 이런 말도 많죠.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 거야. 아니야, 사람은 악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억측입니다.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러면 어떤데요? 하지만 심리학은 그와는 다르죠. 됐어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과정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게 뭔가요? 이거의 반대예요. 추측, 이야기, 어리석음의 혼합물이 아니다. 그럼 뭔 말이야? 심리학은 정확하다라는 거지. 맞니? 뭐 ENFP가 뭐 굉장히 뭐 외향적일 것이고 뭐 O형은 매우 우유부단할 것이며 인간의 본성은 선할 것이고 그건 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지만 그쵸? 심리학은 아주 정확한 분야예요. 됐죠? It is the branch of science that 여기도 이때 구문이네요. 강조 구문. 그럼 어떻게 해석해? 바로 이것은 무슨 분야? 바로 과학의 분야일 것이다.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래요? 과학의 분야래요. 그러면 서영아, 과학의 분야라면 정확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의 분야다. 심리학도 그와는 다르다. 이런 것과 다르고 심리학도 정확하다. That is devoted to. 이거는 예소미가 있었어야 됐는데 비동사 devoted to ing. 여기서 to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시연이가 또 understand라는 동사 원형을 고를 거예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쪽지 시험 한번 볼게요. 틀릴 겁니다. 또요. 과학의 분야입니다. 뭐 하는 것? 뭐가? devoted, 뭐 전념하는 이란 뜻이겠지? 원래 devote A to B 구조죠. devote A to B. 뭐뭐를 바치다. 그런 느낌. 무엇에 전념하는 과학적 분야입니까?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과학적인 분야입니다. 심리학은 과학적 분야예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요? How?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행동하는가? As we do. 뭐 하는 대로? 요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데에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분야고 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는가? 무엇과 하는 대로? 뭐뭐와 관련된 대로? 여기도 쓰네요. 뭐 하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사물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가?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 됐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관점.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심리학이더라. 됐습니까? 심리학은 정확한 과학적인 분야고요. The key word here is science. 한 번 더 설명하네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과학이다. 그럼 한 번 더 말한 거야, 아르마 필자는. 심리학? 과학이야. 정확한 거야. 대충 막 섞어놓은 거 아니야. 과학적인 거야. 심리학자들은 자 그러면
이 심리학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과학과 관련된 분야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핵심은 과학이다라 그랬으니 과학적인 분야인 심리학자들은 don't depend on,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 적어요. depend on 바꿔 쓸 수 있는 5개 단어 이제 안 적습니다. 저는요. 다 외워놨을 거고요. 심리학자들은 의견들에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hearsay, 이게 뭐냐면은 소문이에요. 소문. 소문, 풍문, 요런 뜻. 심리학자들은 어떠한 의견들이나 소문들에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or 또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들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죠. 무엇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죠. at the time, 그 당시, 예전에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들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even 심지어 the considered opinions of deep thinkers입니다. 고려된 의견들, 말이 좀 이상하니 고려된 의견들, 숙고된 의견들, 진지한 생각들에도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쉬워집니까? 무엇에? 깊은 사상가들. 깊은 사상가들은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 도영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 그렇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래요? 예린아,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객관성이 없으면 과학과 관련된 심리학자들은 객관성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름이 생각은 어때요? 소문이라는 거는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지도 않고요.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관점들, 전문성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여지는 이런 생각도 의존하지 않겠죠. 그리고 진지한 생각들, 여기에도 의존하지 않아. 그럼 시연아, 과학은 어디에 의존할까? 과학과 관련된 심리학은 어디에 의존하겠어? 단순히 사람들과 관련된 생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그쵸? 연구, 결과, 이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주제문 쉽죠? 심리학은 과학적 전문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성에 대한 설명들은 이러한 것들을 짜집게 해놨지만 심리학은 애초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연이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은 어디에 의존하는가? Instead, 그 대신에 심리학자들은 look for, 찾아요. 뭘 찾아요? 증거를 찾죠. 아, 증거를 왜 찾아요? 객관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겠네요. To make sure that psychological ideas are firmly based. 그렇죠. 증거를 왜 찾아요? To make sure. 보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목적어 that. 무엇을 분명히 해? 그런 심리학적인 사상들 있잖아. 그런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정말 firmly, 뭐 단단히, 굳건히, 이런 의미.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정말 굳건히 기반하고 있는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굳건히 기반하고 있는지. 말 돌려. 기초하는 이렇게. 그러면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정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도영아.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기초하고 있는지. 무엇에 기반해서? 아, 정보에 기반해서 정말 기초하고 있냐?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요. And 그리고 not just derived from generally held beliefs or assumption. 다시요. 증거를 찾고 이러한 것들에 기초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 뭐가 아니라 not just, 단지 여기에서 derived 된 게 아니라 이런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여기에서
나온 건지 됐어요? 나온 건지가 아니라 derive from 이라는 거는 원래 그 come from이랑 비슷해요. 어디에서 유래한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held beliefs 받아들여진 의견들, 믿음들 들었어요? 받아들여진 믿음들, 받아들여진 믿음들이나 받아들여진 추측들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싹 묶어보면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정말 기초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거지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단순히 믿음에서 나왔냐? 단순히 추측에서 나왔냐? 이게 아니라 됐어요?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사람의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추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예요. 따라서 과학과 관련된 심리학은 여기에 기반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추측에 기반해서도 안 됩니다. In addition to this evidence-based approach, in addition to 안 적어도 되죠? 뭐뭐 외에도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In addition to 전치사 to입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아니에요. to 붙었어요. 많이 설명했으니까 안 할 겁니다.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 외에도 그러면은 위에 나왔던 설명이 뭐였던 거야 윤서야?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이네요. 그쵸?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 증거에 기초하고 있냐?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 외에도 심리학은 deals with 한 단어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심리학은 무엇을 다룹니까? 근본적인 아까 나왔던 단어 과정들을 다루고 근본적인 원칙들 혹은 원리들을 다루게 됩니다. That generate our rich culture and social diversity. 주관된가요? generate 하면은 이게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인명여고에서는 generator가 발전기로 나왔었죠. 무엇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됐어요?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과정들과 원리들도 다룬다. 그러면은 진서야 심리학은 단순히 사람의 심리적인 생각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과학과 원리 원칙들도 연구를 하네요. As well as those shared by all human beings.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나돈니의 버들서 B의 대신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찾는다. 이러한 과정들과 이러한 원칙들도 찾더라. 누구에 의해서 공유되는 모든 사람들 됐어요? 인류. 모든 인류에 의해서 공유가 되는 이러한 과정과 원칙들도 찾고 사회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원칙들과 과정도 다룹니다. 됐지? 따라서 심리학은 단순히 사람에 관련된 심리적인 사상들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 외에도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These are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것이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현대의 심리학이 관련된 것이다. about의 느낌 살렸어요? 뭐뭐와 관련된, 뭐뭐에 대하여 그 느낌이죠? 이러한 것들은 현대의 심리학과 관련된 것이다 하면서 끝나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이러한 것들은 현대의 심리학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현대의 심리학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단순히 의견, 단순한 추측 이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맞아요. 정보에 기반한 연구, 과학적인 절차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주제문 심리학은 단순한 추측과 널리 받아들여지던 의견들, 관점들, 사람들의 생각들, 소문들, 의견들 그러한 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심리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다. 끝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심리학은 이런 것도 연구한다라고 나왔던 거예요. 아주 쉬웠습니다. 심리학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한테 조금 버거울 수 있는 39번입니다. 많은 일이 발생하지만 적은 수의 발현이 일어날 때 생명은 안정적이다. 제가 이렇게 주제문을 적어놓긴 했지만 여러분 저도 주제문 만들 때 주제문을 지었다 썼다 하거든요. 제가 여기 제 패드에 적어놨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생명체는 복잡하다. 그런데 적은 수의 집합적 존재 속에서 안정적인 예상되는 결과를 낳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복잡해서 이걸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생명이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은 수의 발현, 아까 기억하십니까? manifest란 단어 나왔었죠? 적은 수의 발현이 일어날 때 생명은 안정적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엠브리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뒤에 보면은 운화화와 관련된 예시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중심 소재를 못 잡을까 봐 조금 걱정이 돼요. 하고 싶은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터지게 됩니다. 됐어요? 첫 번째 문장.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이겁니다. 선행사 없고 홀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생명이란 무엇이다? 생명이란 이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부르는 것인데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불러? 높은이죠. 높을 차원적인 시스템이더라. 응? 물리학자가 뭐라고 부른다고 도영아? 생명은 고차원적인 시스템이야. 아씨 뭔 소리야. 시연아. 아니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해가 돼? 난 안 되는데. 시연이도 안 되죠? 당연해요. 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고차원적인 시스템은 뭐냐면은 which is their fancy. 물리학자들의 멋진 말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우리 아름아.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다. 라는 건 뭐라고요? 물리학자들의 말하는 멋진 방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뽐내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물리학자들이 자랑하는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진서야, 물리학자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만나봤거든요. 윤서야, 물리학자 공부 잘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서영아, 물리학자들이 괜히 말을 어렵게 하는 거야. 고차원적인 시스템이지. 생명은 고차원적인 시스템이야.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에리나. 뽐내는 방식이거든. 말하는 거에 뽐내는 방식이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쓴 거래. 그래서 시연이도 이해가 안 됐고 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됐죠? 그런데 필자는 한 번 더 설명해줘요. 자, 무엇을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것이 진행이 된다. 이걸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뽐내면서 말했다고요. 됐어요? 많은 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멋진 방식이더라. 결론, 생명은 무엇이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고차원적인 시스템이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었어?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는 건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네. 맞는 말이네, 시연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아르마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손톱은 조금씩 자랄 거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랄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거고 그렇죠? 생명이라는 건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In just a single cell. 이제 좀 작게 가볼게요. 단 하나의 세포에서 a single. 단 하나의 세포. 단세포라고 하는 게 보다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보면 자 이제부터 조심.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뭐뭐의 수죠. 그러면 a number of가 아니라 무엇의 수? 가능한 상호작용들의 수가 어디 사이에? between different molecules. 이 단어도 나왔던 단어인데 분자. 다양한, 저마다 다른 분자들 사이에서 가능한 상호작용들의 수가 여기가 주어. 됐어요? 다른 분자들 사이에서 가능성 있는 상호작용들의 수는 어떻다? 일단 어떻다? 일단 어떻다? enormous. 일단 거대하다. 제가 이런 뜻 다 아니까 원래 안 적어주는데 그쵸?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한번 통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세포에서 보면은 단 하나의 세포 안에서 보면은 다른 분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수가 어떻다? 정말 거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과학 지문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자 세포 안에는 다양한 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다양한 분자들이 있는데 뭐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윤서야. 아 이과? 시연이 이과? 이과 진서 시연? 그쵸? 도영이 이과? 아 오케이. 진서하고 시연이 말고 또 이과? 없어요? 아 그럼 진서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진서야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었어? 세포 안에는 다른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진서야 여기 있는 분자랑 여기 있는 분자끼리만 소통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죠. 시연아 여기 있는 분자랑 여기 멀리 있는 분자끼리 소통하지 말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봐봐봐. 이 세포 안에서 다른 분자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야, 아름아? 아, 이과 진서.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아, 그렇죠. 잘했어, 진서야, 시연아. 고마워. 다른 분자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는 어떻다? 거대하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다? 많다. 그치?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떨 것 같아? 이 세포들 사이에서는 규칙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규칙하게 나랑 시연이랑 소통했다가 갑자기 시연이가 아름이랑 대화했다가 갑자기 진서랑 예린이랑 대화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진서하고 시연이가 결합해서 윤서하고 대화를 하고 나하고 대화를 했다가 그쵸? 이런 상호작용들의 수는 거대하죠. 맞죠? 다시 많은 것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쵸? 소통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됐죠? 근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한 번 던졌고 이제 여기서 던져요. 그러한 시스템은 자, 그러한 시스템은 뭐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복잡한 그런 시스템은 서영아 어떻대? 오로지 희망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희망할 수 있을 거예요. 뭘 희망해요? 스테이블 안정적인 오로지 안정적이 될 거라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려워요. 아 어려울 수 있어 도영아 괜찮아. 자 그럼 이러한 시스템은 어땠었죠? 녹색 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죠.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다 그랬잖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거대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은 안정적이 될 수 있대. 안정화가 될 수 있대요. 됐어요? 선생님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 서영아. 그럼 주제문 봐봐봐. 많은 일이 발생할 거야. 그치 시연아? 상호작용의 수가 거대해. 경우의 수가 많을 거야. 많은 일이 발생하지만 안정화가 되기를 희망할 수 있어.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이러하면 됐어요? 쇽하고 집어넣어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됐어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만 오로지 더 작은 집단적인 방식들이 어려워요. 아직 다 안 했다. 하고 어렵다 해. 무엇의 방법들? 오브 빙. 뭐야 이건? 그냥 여러분 거 보면 그냥 존재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세포 그냥 이렇게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존재들의 더 적은, 내가 요거를 강조 안 하고 갔다 그러면 더 적은 집합들의 방식들이 may emerge 한다면 됐어요? emerge 자동사 수동 전환 안 되지? 나타나다. 그리고 여러분 해설본 가급적 보지 마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구조로만 보고 가자. 다시 진서하고 시연이하고 도영이가 도와주셔서 여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대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 맞지?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다?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 전제 조건은 뭐야? 스몰러의 느낌을 잡아. 전제 조건은 뭐야? 스몰러의 느낌을 잡아. 스몰러. 더 작은 집합적 설명할 거야. 방식이 나타난다면 안정적이 된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설명도 안 했어요. 설명하고 모르겠다고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가 설명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볼까요? 세포의 분자들 좀 한번 봐볼까요? 아까 우리 시연이하고 진서가 도와주셨죠? 요놈이랑 요놈이랑 무조건 소통하지 말라라는 법도 없고 얘랑 얘랑만 소통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 이 친구가 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더 작은 집합적 방식이 나타난다면이야. 됐어? 얘네들만 소통하면 어떨까? 그럼 얘네들만 소통하면 경우의 수는 몇이야, 진서야? 2개.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3개야. 여기 3개의 분자들. 얘네들만 소통하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시연아? 그러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작은. 됐어? 이렇게 많은 분자들 사이에서 됐니? 더 작은 집합적 방식.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으면 2개, 3개잖아. 그치? 더 작은 집합적 방식이 나타난다면 무슨 말이야? 더 작게 상호작용하면 어떨까? 안정화가 된다. 됐죠? 끝! 수학적인 힘을 좀 받았어요. 진서하고 시연이 확실히 이과네요. 저는 경우의 수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요 정도는 뭐 알긴 하겠지만 사실 몰라요. 뭐 어쨌든 간에 많은 분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경우의 수는 모릅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더 작은 집합적 방식 2개의 분자들, 3개의 분자들만 묶어서 보면은 경우의 수는 존재해요. 그러면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지. 이제 다시 봐봐.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봐. 나 이거 설명 안 하고 해석만 해볼게. 예를 들어서 It is only a limited number of tissues and body shapes that 또 이때 그리고 강조할게 limited 됐어요? limited 왜요 선생님? 왜 강조해요? limited가 뭐야? 제한된이잖아. 그치? 제한된 거야 서영아. 그럼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건 많이 소통한다는 거야? 요만큼 소통한다는 거야. 그렇지. 잘했지.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 제한된 수의 세포 조직들과 티슈, 조직, 세포 조직 그래서 서영이 말이 맞아. 더 작은 더 제한된 세포 조직들의 수와 몸의 형태다. 됐어요? 이때 강조한 거예요. 바로 더 적은 수의 세포 조직과 신체의 형태다.
그게 뭔데요? may result from이네. 우리 result in과 from은 반대죠? result from은 어디에서 생겨나다 원인이고 result in은 결과였어. 어디에서 생겨나는 the development 발전에서 생겨나는 발달 무엇의 발달? 인간의 embryo 이게 여러분 거 보면은 배아 네 맞네요. 인간의 배아의 발달에서 어렵다. 인간의 배아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아주 적은 수의 세포 조직과 신체다. 어떻게 예시가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면 시간에 두 번째 카드 가요? 이해됐으니까요. 그렇죠? 아유, 보고 가야죠. 어? 잠깐만. 우리는 눈이 지금 다 두 개네요. 그렇네. 시연이는 콧구멍이 왜 두 개야? 잠깐만. 내 콧구멍도 두 개네. 됐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거예요, 진서야? 인간이 배아가 발달할 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무수한 세포들이 규칙성 없이 굉장히 많은 수가 결합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누군가는 귀가 3개가 될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눈이 하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가락 7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수가 지들끼리 결합하면요. 규칙성이 없으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얘랑만 결합하면 눈이 만들어지고 얘랑만 결합하면 귀가 만들어지고 얘랑만 결합해서 손이 만들어지고 됐어요? 더 작게 상호작용해서 서영이가 말한 거 제한된 수 더 작은 수의 세포 조직과 신체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인간의 발달에서 생겨나는. 왜? 세포들은 무수하게 많지만 걔네들끼리 마구잡이로 상호작용해서 나타나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더 작은 수의 세포들끼리 결합을 하게 돼서 나타난 게 바로 신체와 같은 것. 인간의 배아의 발달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다? 더 적은 수의 세포 조직과 신체더라.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다시요. 주제문. 신체라는 것은 고차원적이고 많은 것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안정적일 수 있어요. 적은 수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제한된 수, 적은 세포 조직과 신체, 제한된 신체가 나타날 것이다. 눈은 2개로 제한돼 있고 콧구멍은 2개로 제한돼 있고 맞습니까? 뭐 때문에? 더 작게 상호작용해서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신체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예린아? 그렇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한 손에 8개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아마 세포가 분자 내의 세포가 잘못 상호작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시연아 그럼 넘어가도 돼? 아직 더 해야 돼? 넘어가도 돼? 아니야. 고개 끄덕거리면 좀 늦어요. 결론만 얘기해봐봐. 시연아 결론이 뭐야? 그랬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더서. 그럼 넘어가도 되잖아. 됐잖아. 많이 상호작용하면 혼란스러워. 적게 상호작용해서 안정화된대. 그러면 봐봐봐. 첫 번째 우리 엠브리오 한 거야. 두 번째 운화화 해야 돼. 여기도 나와 있죠. 1942년 생물학자 CW라는 사람은 불렀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극적인 내로잉, 좁아지는 것, 감소. 자, 설명할 수 있지. 이러한 극적인 감소. 이러한 극단적인 감소. 무엇에? of outcomes. 결과들의 극단적인 감소. 결과가 뭐고요? 잘 보세요. 세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배아가 발달하게 될 때 신체의 형태, 눈은 2개고 귀도 2개고 손가락은 5개야 라는 식으로 세포가 적은 수끼리 소통해서 감소된 거 맞지 않아요? limited.
됐습니까? smaller. 됐어요? 그래서 넘어가도 되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이러한 극적인 감소, 뭘 말하는 줄 알겠지? 더 작게 상호작용해서 안정화가 된 것을 뭐라고 불렀어? 어휴. 운하화라고 불렀대요. 뭐야? 솔직히 저도 이건 알던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캐널이라는 느낌을 잡아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청라 가면은 청라 커널웨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하, 뭐 강이나 그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운하화는 뭐야? 일단 나도 몰라. 설명 봐야지. 나도 모르는데 운하화란 무엇이다? 극적인 감소다. 작은 집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서 생명적인 형질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거를 운하화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뭔데? 설명해야지 이제. 운하화에 대한 설명 이 문장입니다. 유기체는 may switch, 변화하다는 뜻이죠. 바뀌다. 유기체는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between 어디 사이에서? small. 또 나오네. 또 나와. 적은 수의 또 나와. 잘 확립된 가능성이 있는 상태들에서 생명체, 유기체는 변하겠지. 끝이야. 이게 뭘 말하는 줄 알겠어요? 상호작용을 무수하게 해서 유기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유기체는 변하는 거예요? 잘 확립이 된 소수의 상태에서 생명체는 변하는 거야. 그러면 예린아, 많은 수가 결합을 한다는 거야? 적은 수가 결합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많은 수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적은 수는 어떻게 돼? 잘 확립이 된 상태. 이게 뭘 의미할까, 윤서야? 안정화. 이걸 의미하는 거지. 잘 확립이 된 상태. 적은 수의 잘 확립이 된 상태, 즉 안정화 속에서 유기체는 변화해요. 맞잖아. 우리의 손가락이 10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2개 붙어있는 이유는 뭐야? 세포들이 지들끼리 분열하는 거야? 아니잖아. 적은 수의 분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맞아요. 안정화 속에서 눈이 생겨나고 귀가 생겨나고, 맞잖아요. 이러한 것 속에서 생명체와 유기체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된 거야? 뭐가 아니라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무작위의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In between them. 어디 사이에서? 그러한 상태들 사이에서 무작위의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아르미한테 너 한번 던져볼게요. 아르마, 이 무작위된 상태라는 것은, 무작위의 상태라는 것은 안정화된 곳이에요? 엉망진창인 곳이에요? 네, 맞아요. 엉망진창 상태라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엉망진창 상태는 무엇입니까? 요건데 요거? 맞잖아. 진서가 얘기했잖아. 세포에 있는 분자들의 수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고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무작위의 상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안정화되었을 때가 유기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자들끼리 막 결합해서 눈이 만들어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분자들끼리 안정적으로 결합해서 눈이 생기고 적당한 분자들끼리 안정적으로 결합해서 콧구멍이 생기는 거지. 무작위의 상태에서 막 결합해서 생명체가 변화합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주제문 다시. 많은 일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적은 수. 됐어요? 적은 수의 발현이 일어날 때 생명은 스테이블하고 운하화 현상이 일어날 거야. 하고 예시. 운하화가 여기 나와요. Rather, 오히려
As a ball in a rough landscape must roll. 그렇죠. 모인 것처럼 공이 여러분이 아는 공 맞아요? 어디에서? 여러분 울퉁불퉁한이라고 나와 있나요? 뭐 그건 맞는 거예요. 거친 울퉁불퉁한 랜드스케이프 환경에서 공이 반드시 어때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어디로 굴러가요? The bottom of the belly, bottom of one belly 아래쪽으로 굴러가야 된대. 어디에서? 하나의 belly. 여기 여러분 계곡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맞네요. 급류가 아니라 하나의 계곡의 바닥에서 다른 부분으로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됐어요? 무작위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잘 확립이 된 소수의 상태에 있을 때 유기체는 변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이씨. 자, 알았어. 자, 공이 또르르르르르르 하고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이 공이 어디로 굴러갈 것 같아? 요렇게 굴러가지. 그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공이 굴러가다가 튕겨나왔다가 다시 부딪히고 튀어나와서 일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예린이에요? 시연이에요? 아니, 운하화라고 했잖아요. 계곡에서 공을 하나 떨어뜨려 봐요. 톡 하고 떨어뜨려 봐. 그럼 공이 어떻게 돼? 물살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치? 그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을 톡 하고 계곡에 떨어뜨렸는데 물살을 타고 갔다가 팡 튀어나와서 다시 위로 왔다가 그리고 통통통 굴러가다가 나무에 걸쳤다가 나무에서 휙 하고 떨어져 갖고 바위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급수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 있을까, 진서야? 그러면 이거는 안정적인 상태예요?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진서야, 이런 상황은? 그렇지. 그러면 공이 계곡의 바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공이 계곡으로만 흘러가야 한다는 건 안정화를 보여주는 거겠지? 뭐 이게 안정적이에요? 뭐 공이 굴러가다가 튕겨져 갖고 다시 부딪힌 다음에 튀어나왔다가 아래로 내렸다 다시 올라간 이게 안정적입니까? 이건 랜덤 스테이트예요. 됐어요? 하고자 하는 말? 운하화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마치 공이 계곡에 가면은 어떤 한 바닥으로 흘러가야만 하듯이 생명체도 분자들끼리 결합했다가 헤어졌다가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해서 얘랑 결합했다가 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안정적인 소수의 상태에서 세포의 분자들이 결합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됐죠? 끝. We'll see. 우리는 볼 겁니다. 뭘 볼까요?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도 true of. 이런 거는 뭐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비동사 true of. true of. 이것이 또한 어디에서도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건강과 질병에서도 적용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 갑자기 뭔 말이에요? 아우 잘 봐봐. 건강과 질병에서도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결과는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됐어? 바로 나오네. There are many causes of illness. 많은 원인들은 있겠지. 질병의 많은 원인들은 있을 거야. 그렇잖아?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야? 또 다양성을 의미하고. 그쵸? 막 분자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결합하고. 그쵸? 생명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럼 뭐 나와야 돼? 이제 무작위의 상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얘기 나와야 되겠지. 그치? 질병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거야. 그쵸?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manifestations? 전 처음 봐요. 우리 아까 manifest 봤잖아. 그럼 이건 뭐야? 발현이지. 나타남. 하지만 질병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질병들이 나타나? 생리학적인, 사이콜로지컬 아니에요. 피지올로지컬. 생리학적이고 증상적인 수준들에서의 발현들은 어떨까? 빈칸 치면 어때? 생리학적이고 증상적인 수준들에서 발현들은 어떨 것이다? 종종 놀라울 정도로 similar, 유사할 것이다. 끝. 마지막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요.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결론 다시 얘기해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그렇죠?
적은 수의 분자들끼리 결합한다면 안정적이야. 됐니? 여기까지 끌고 왔니? 질환도 마찬가지다. 원인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쵸? 원인들은 많지만 질병의 원인의 발현은 하나로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거 뭔 말입니까? 많은 원인들은 있겠지만 단 하나의 결과만 나온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이라는 면, 그리고 운하화와 관련된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이라든지 similar의 어휘를 돌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술도 맨날 마시고 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런데 원인들은 많지만 질병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날 거야. 피로 증상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심신이 미약해지고, 그쵸? 이런 걸로 비슷하게 나오긴 할 거라는 거죠. 갑자기 내가 뭐 어디가 급성적으로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를 뭐 의미하지는 않겠죠. 그쵸? 다양한 일은 발생하지만 적은 수의 발현이 일어날 때 생명은 안정적이다. 운하화와 관련된 예시요. 이거 많이 설명했습니다. 공이 마구잡이로 튀지는 않아요. 자연현상에서는 하나로 흘러가듯이 안정적일 때 하나의 결과, 안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르막길. 그러면 40번 지문이요. 완전 내리막길입니다. 상관없고요. 뭐 임명용어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은 완전 내리막길이니까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